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오늘은 뭐 아주 슈퍼 날이네. 또 서강대학교 박현도 교수님이 또 무슨 일만 나면 출동하는. 제가 보니까 박현도 교수님은 예. 무슨 사명감이 있는 분 같아요. 어제 이 일 벌어지고 나서 예. 얼마나 많은 언론사들이 귀찮게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언더스탠딩을 비롯해서. 그래도 보면 야 이분이 얼마나 바빴겠나 하루를 영상들을 쭉 보면 네. 야. 그래도 또 저희한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란도 궁금하지만 우리 그냥 박현도 교수님도 이제 뭐 한두 번 본 분이 아니니까 이런 일을 왜 하세요? 그냥 사실 네. 아 됐어요 하고 인터뷰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네. 네. 그 뭐 그렇다고 박현도 교수님이 인지도 높여서 뭐 어디 뭐 국회를 갈 겁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정치에 그렇다고 관심 뭐, 없습니다. 네. 뭐 네. 출연료를 뭐 엄청나게 줘서 무슨 그렇지. 통장 잔고가 달라지기를 합니까? 대세가 택시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뭐 의미와 보람 이런 거 어디서 찾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재밌어요. 아 카메라에 나오는 게 아니요, 그냥 이렇게 상황 따라가고 뭘 분석하고 예. 과거 역사 이렇게 돌이켜보고 얘기해보고. 그러면, 예, 아 그렇죠. 그 공부는 재밌는데 예, 그러면서 얻는 것도 꽤 많거든요. 아니 그리고 네. 박 교수님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중동이나 이런 데 관심이 엄청 높아졌어요. 아유. 솔직히 저희 처음에 들었을 때 뭐 요만큼이라도 알았습니까? 사실 그렇지. 아무것도 몰랐지. 근데 엄청 많이 배우긴 배웠잖아요. 이제는 뭐 이란 사람보다 내가 이란을 좀 더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요즘 식구들이 그 이제 솔직한 말을 얘기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거 공부했었을 때 괜히 깝깝했나 봐요. 아, 가족들이 예, 우리 처가 쪽 가족들이. 예. 중동을 해서 이거 어떻게 네, 어떻게 네. 먹고 사나. 박서방은 정말 어떡할 진짜 네, 사람만 착하지 이거. 근데 사람 어떻게 이런 걸로 또 먹고 산다고. 네, 요즘 여기저기 나오니까 저 처가 부모님들은 되게 출세한 걸로 알죠. 그죠? 성 교수님은 양복도 해주셨잖아. 청와집에서. 사실 인생이 바뀐 건 서유가 교수님입니다. 진짜. 예, 알겠습니다. 아유, 참 웃고 떠들면서 시작했는데, 네. 아무튼 이란에서는 좀 우울한 소식이 있던데, 네, 그거 우울하죠. 예 어떻게 일단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갑자기 사망을 해서 막 이거 혼란스럽기도 하고. 나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시청자들부터 시작해서 무슨 예.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좀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란 대통령이요. 임기는 내년 8월까지예요. 예. 예, 그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과 만나서 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항상 국경 맞대는 나라들의 문제는 사이 안 좋죠. 물이잖아요. 물. 네. 그리고 물이 물. 예. 강이 흘러내리고. 예. 그래서 이제 댐을 만들면서 서로 협력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아주 먼 그 국경까지 가서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을 만나고 이제 그게 이제 이란 쪽의 국경은 동아제르바이잔 주예요. 네.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이 나라가 있어요. 예. 나라가 있는데 아제르바이잔은 이란처럼 페르시아를 쓰는 게 아니라 튀르크어를 씁니다. 튀르크 계통어를 써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우기가 쉬운 언어입니다. 예, 튀르크어 계통을 쓰고요. 그런데 이 국경을 맞대고 이란 쪽에 그 있는 땅은 이란의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사는 주예요. 이란에서도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동네가 있군요. 그럼요.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이제 남북을 통일하면 중국하고 국경에 만주가 있잖아요. 예. 이게 만주에 한국말 하는 사람이 살잖아요. 예.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그런 거예요. 식이에요. 그렇지. 네. 강원도가 지금 남한도 있고 북한도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거기 험한 지역인데 지도를 보시면 예. 대통령이 간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 여기가 엘 보르즈 산맥이 흐르고 있고 자그로스 마운틴이 흐르고 있는데 이쪽이 간 겁니다. 여기가 동아제르바이잔 주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 다 마치고 오면서 비행기가 떨어진 거죠. 아니 헬리콥터가 떨어진 거죠. 헬기가. 예, 여기서 추락을 한 거고요. 이게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험한 지역이죠. 여기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을 한 거고요. 네. 이 지역을 다시 한번 좀 지도를 보면 이제 이란이 전체적으로 녹색이 있는 게 이란이거든요. 예. 근데 그 위에 지금 아제르바이잔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튀르키예하고 붙어 있는 이 땅이 초록색 초록색이 이란에서 아제르바이잔어를 쓰는 이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아, 저기는 이란 땅이다. 네, 이란 땅이죠.
그래서 여기가 아르다빌주, 동아제르바이잔, 그다음에 서아제르바이잔, 여기가 이제 잔잔주. 예.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의 집중 거주지고요. 어느 정도로 이란에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있냐면 이란 인구가 뭐 이제 9천만에 가까워 오는데 예. 뭐 많이 보면 2천 한 3,400만 정도가 아제르바이잔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아제르바이잔은 터키어를 써요? 터키랑은 말이 그냥 통해요? 예, 튀르키어하고 99% 통합니다. 99면 뭐 거의 네. 제주도 말 정도겠네 거의.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그거보다 훨씬 가까워요. 가까워. 예, 그냥 뭐 서울 말하고 경기도 사투리하고 뭐 왔다 갔다. 그런 네. 수준에. 네. 근데 그러면 갔다가 와서 오다가 이제 뭐 기상 악화 등등으로 사고가 났다고 이제 보도가 됐던데. 네. 음모론이 나오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음모론이 있던데요? 예, 그게 음모론이 있는 게 아직 이제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악천후였고, 그리고 헬기가 오래된 기종이었고, 예. 대통령이 탔지만 이게 미국에서 1968년에 처음 만든 헬기예요. 벨 E12라고요. 그런데 이란에서는 부품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예. 부품도 구할 수가 없고 헬기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혁명 전에 썼던 걸 계속 쓴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세 대가 떴는데 그 중에 대통령이 탄 것만 추락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 그것만 고장날 수 있죠. 예. 이 헬기의 가장 큰 문제는 전자장치가 없기 때문에 조종사가 육안으로 모든 걸 결정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착지하는 데 실패해서 부딪힌 예. 추락을 한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제 정황상은 이게 악천후에 그리고 이 목격자 말을 따르면 헬리콥터가 그 프로펠러가 계속 돌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고장이 나서 떨어진 건 아니란 얘기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사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거죠. 만약에 프로펠러에 문제가 있거나 가다가 폭발을 했으면 그냥 폭발했을 텐데. 네, 했을 텐데 이게 착륙가 다 떨어져서 사고사인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 정황이 왜 그런데 이거를 설마 하고 보느냐면 최근에 슬로바키아 총리가 암살 위험 받았죠. 아, 그랬죠. 네, 예. 죽다 예. 살아났잖아요. 예. 그리고 그 슬로바키아 총리도 친러저 계통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러시아가 지원하는 정부들이 쿠데타가 2번이나 났다가 다 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러 정부들이 쿠데타로 넘어갈 뻔한 걸 지금 진압을 한 거예요. 예, 지금 5월달에 계속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미확인 얘기인데 예. 가짜 뉴스로 뭐가 나온 거냐면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암살 위협이 있었다라는 가짜 뉴스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튀르키예에서는 쿠데타 가능성이 있으면서 쿠데타 음모설이 나오면서 튀르키예 대통령이 급히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요게 지금 요 며칠 사이에 다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친러 계통에서는 러시아 분석가들이 이런 데에서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게 이상하지 않냐. 우연치고는 너무 한꺼번에 다 일어나지 않냐. 그리고 이 공통점이 전부 다 러시아하고 친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란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많이 친했습니까? 이란이 최근에 굉장히 친하죠, 러시아. 예, 드론도 팔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음모론이 나와요. 그래서 음모론이 나오고 또 하나 더구나 그런 거는 이거는 뭐 우연에 일치일 수 있는데요. 슬로바키아 총리도 암살 위협을 당하기 전에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을 만났고요. 이란 대통령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예, 근데 이 예. 아제르바이잔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아제르바이잔이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이스라엘하고. 엄청나게 친합니다. 네, 이스라엘하고. 엄청나게 친해요. 야, 그럼 이란은 불편하겠네요. 굉장히 불편한 나라죠. 이스라엘랑 예. 친한 나라가 바로 그런데 붙어가지고. 예,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같이 댐을 하기로 하면서 악수도 하고 굉장히 사이가 이번에는 많이 나아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좀 냄새가 나지 않느냐? 예,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왜 거고. 하필 거기를 갔다가 그랬느냐. 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이 지역이 또 이란에서 분리 독립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겠어요. 예, 그 그러니까 사람들 모여 이쪽, 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좀 있지 않느냐. 그냥 여러 가지로 그래서 뭐 음모설이 솔솔솔솔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완벽하게 이게 사고사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란의 참모총장이 즉각 조사를 명령했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기체의 문제냐, 뭐가 문제냐, 사건의 원인을 샅샅하게 파악해가지고 문제되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 흘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외국의 개입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가만두지 못 네. 있겠죠.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 또 이게 일이 한번 의심을 시작하면 한도 끈도 없는데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안 했다고 그러니까 뭘 굳이 너 왜 이렇게 밝히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냥 이스라엘은 그런 거예요. 혹시 다들 일단 네. 이스라엘을 쳐다볼 테니까. 예, 자꾸만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건을 치려면 더 그 권력 있는 사람을 치지 대통령이야. 그 자기 결정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그걸 우리가 굳이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란에서의 대통령은 허수아비예요? 이란의 대통령이 우리의 국무총리. 아, 대통령은 무슨 허수아비구나. 그 종교 지도자가 따로 있죠. 예, 종교 지도자가 쉽게 말하면 기업으로 치면은요, 예. 종교 지도자 이분이 이제 회장이고 아. 대통령 사장이에요. 아. 사장 없어진다고 그래서 회사가 흔들립니까? 회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뭘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요. 원래 지금 이 대통령은 이번에 사망한 이란의 대통령이 네. 굉장히 강경하고 지금 그 말씀하신 종교 지도자 회장님, 네. 회장님은 고령이어서 새로운 2인자를 이제 회장님 그를 물려줘야 되는데 가장 유력한 사람이 지금 이란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장님이 아들이 있대. 그래서 그거하고 혹시 연관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럼 회장님의 아들이 이 사건을 일으켰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2인자는 이란 대통령인데 대통령. 그 지금 이란 대통령으로 당연히 종교 지도자가 물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들이 또 있네.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서 그럼 회장님이 사장님을 쳤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건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제 이제 국제정치 하시는 분이 네. 세 가지를 주면서 사건의 원인으로 가장 가까운 걸 한번 말해보래요. 예. 1번 사고사, 예. 2번 내부 음모, 3번 이스라엘. 다 막 끼워 맞히면 말은 되는데. 네, 말은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권력 투쟁 때 그런데 권력 투쟁을 할 만한 지금 시점이 아니에요. 그렇게 네, 보기에는 시점은 합리적인 아닙니다. 의심을 절대 하기는 아닙니다. 어려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 지금 그 전력 투쟁할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대통령이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내년 8월이 되면 물러나느냐 재선할 수 있습니다. 이라는 대통령이 4년 한 다음에 항상 재선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사망한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기는 2029년까지 보장이 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그리고 최고 지도자가 39년생입니다. 예, 근데 전립선 암을 앓고 있고, 근데 이제 노령이 되니까 컨트롤도 잘하고 그래서 더 이상 퍼지지는 않고 있는데, 예. 그 최고 지도자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면은 최고 지도자가 꽤 오래됐습니다. 자기 아들인 모주타바를 상당히 아껴서 좀 이렇게 눈도장을 받아서 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전 대통령, 개혁파 대통령이죠. 루하니 대통령이 대놓고 무슨 말했냐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왜 혁명을 했냐? 혁명은 왕정이잖아요. 왕정은 세습인데 예. 그 왕정은 없애고 세습을 없애서 왕정을 없앴는데 그걸 또 우리가 지금 그거를 세습을 한단 말이냐까지 아주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회장님 앞에서 회장님한테 앞에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언론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거 거의 기정화 시켜버렸거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아무리 뛰어나도 아들이 뛰어나도 이건 궁극적으로 아들을 최고 지도자나 대통령 올린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최고 지도자는 어떤 방식으로 뽑습니까? 그리고 최고 지도자가 원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닌 게 이란은 선거를 2번 합니다.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8년마다 전문가 의회 선거를 해. 성직자들로만 이루어지는 선거 그 의회가 있습니다. 예. 88명. 예. 8년. 여기서
최고 지도자를 탄핵할 수 있고 뽑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뽑으면 끝이에요. 아 거기서 종교의회에서 뽑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뽑아요. 어.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국회의원이 이제 이분들이 종교 국회의원이거든요. 예, 여기서 실제 이란의 상원과 같은 일인데 뭐 어떤 학자들은 하는 일 아무것도 없이 8년 동안 1년에 2번 회의하면서 그 세비를 받아먹는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여기에서 하는 건 탄핵 최고 지도자를 탄핵하거나 뽑습니다. 여기서 뽑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도 현실적으로 그럼 지금 대통령이 사망했고 네. 그 대통령이 이제 재선에서 새로 뽑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를 누군가 뽑아야 될 텐데 후보는 그 아들이 후보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88명에서 후보를 그렇게 뽑으면 돼요. 아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리스크가 많다는 얘기죠.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가 되는 자격 조건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네. 종교 지도자는 어떤 게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천주교처럼 신부를 만들어 주거나 개신교처럼 목사를 안수하거나 이런 제도가 없거든요. 이라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마치고 보통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예. 종교학교를 들어가면 종교학교는 사실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졸업이 없어요. 졸업이란 그러니까 저도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옛날에는 왜 졸업이 없었냐 그랬더니 공부의 끝이 어디 있냐? 종교 공부의 끝이 어딨냐? 그래서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리고 이분들은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예. 혁명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혁명을 일으켜도 호메이니라는 분이 좀 독특한 분이에요. 보통 이슬람 시아파의 성직자들은 세상과 초탈해서 정치 관심 없고 뭐 행정에 나가지도 않고 공부만 하는 사람이에요. 예. 평생 그런 사람들인데 이 호메이니는 아주 독특하게 사회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고 나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려는데 졸업장이 없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졸업장을 주기 시작했는데 보통 신학교에 졸업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면은 호자톨 레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한 7, 8년 공부합니다. 예. 8, 9년 정도 공부하면은 그 졸업장을 가지고 보통 취직할 사람은 취직하고 그 국가의 공무원 될 사람은 공무원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종교 지도자로 그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되려면 그리고 이제 그 의회는 그 정도 되면은 의회에 나갈 선거에 자격이 돼요. 예. 호자톨 레슬람 하니까 신학교에서 한 10년 정도 공부하면 의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국회 그 종교 의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은 돼요. 예. 근데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잘하니까 일종의 추기경이 돼야 돼요. 추기경. 네. 근데 천주교는 추기경을 교황청에서 임명하잖아요. 예. 네. 이란은 그런 사람들을 임명하는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요?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이 보니까 인격도 훌륭하고 뛰어나고 그런 분들을 우리 이 정말 알라의 증거 같은 분이다. 그래가지고 아야톨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추대가 되는 거예요. 예, 일종의? 그냥 자연스럽게. 예, 뭐 갑자기 2%님을 부르면서 우리 아야톨라 2%님 이렇게 2% 아야톨라 그러면 누군가 부르는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무슨 2%가 아야톨라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맞아 아야톨라. 그러면 부르면 자연스럽게 아야톨라라는 게 자연적인 카리스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야톨라가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야톨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그랜드 아야톨라. 그래서 이게 마르자의 따글리드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마르자의 따글리가 붙으면은 이 사람이 하는 건 뭐든지 오르니까 이 사람이 밥 먹는 대로 생활하는 대로만 하면 나는 일생에 문제가 없어 하는 그 정도의 훌륭한 사람은 마르자의 따글리드라고 그랬고 예. 그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를 이렇게 밀어서 될 수 있는 게 예. 아닌 모양이네요. 예. 그런데 아무리 헌법에 그래도 그런 사람이 되기로 돼 있어요. 최고 지도자가. 그런데 이제 혁명이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아야톨라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예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아야톨라 인플레이션이 생겼어요. 다 훌륭해. 다 아야톨라 돼버리니까 아야톨라가 예전에 그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최고 지도자가 문제가 생기면 진짜 이란에서 우러러 보는 사람을 종교 의회에서 지도자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이 없어져 버리니까 조금이라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란 헌법에 사실은 이란 헌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 아들도 아야톨라 중에 한 명입니까?
뭐 그 아들을 아야톨라 부르는 거에 대해서 째려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 아무튼 공식적 타이틀은 아야톨라가 붙어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합니다. 많구나 아야톨라가. 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아. 그 전에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근데 혁명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됐다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최고 지도자도 화면의 최고 지도자 89년에 최고 지도자 됐을 때 예. 아야톨라 아니었어요. 그 대통령 한 다음에 그게 됐다면서요? 예, 대통령 한 다음에 됐는데 예. 종교적으로 아야톨라가 아니었다고요. 그래도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됐겠습니까?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예. 본인도 약간 출생의 비밀이 있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란 헌법에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헌법 읽는 사람들 하면 아니 어떻게 지금 더 훌륭한 아야톨라들이 훨씬 많은데 그랜드 아야톨라도 있는데 왜 최고 지도자가 호자톨 레슬람인데 어떻게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지 이런 말이 되는 거고 예. 이런 비아냥한 거림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은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건 아닌 상황이라고. 지금은 이제 뭐 그런 헌법적인 가치라든지 그런 게 별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예. 거의 이제 정치적으로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정치적 그러니까 누군가 더 힘이 더 세고 누군가 더 세력이 많냐 여기에 따라서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979년에 이란 헌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 헌법 정신에는 정확히 맞는다고 할 수 없죠. 헌법 정신에 맞는 사람은 사실은 최고 지도자인 이제 호메이니밖에 없는 거예요. 호메이니는 그런 면에서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 종교 지도자가 정치하면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었지만 호메이니가 너무나 그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이었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면은 다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카리스마를 강력하게 가졌던 사람이 사라진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지금 이란이. 예. 그래서 이제 아야톨라 인플레이션이 생겼다고 하는 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고 지도자가 만약에 꼭 죽지 않더라도 직위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다 그러면 이제 그 종교의회에서 88명이서 결정을 해서 이제 뽑는 거죠. 그러면 내부의 권력 투쟁이나 이럴 가능성은 내부 권력투쟁에 우리가 사실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걸 다 알 수는 없는데 그 안에서 조정이 되겠죠. 여러 종파가 있을 테고 여러 그 정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추대하느냐, 누가 좋으냐 이 결정을 할 거고 결국에 투표로 하면서 추대를 하겠죠. 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을 이제 아들 모주타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라이시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어쩌면 최고 지도자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라이시 대통령이 훨씬 더 유리한 게 보통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한 번쯤은 대통령을 거쳐야 되거든요. 대통령을 거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커리어상. 예, 그런데 최고 지도자 지금 하메네이의 아들인 모주타바는 그러한 것을 하나도 거치지 못했어요. 예, 그 베일에 쌓여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약점이 있습니다. 야, 하여튼 유력한 후보가 없어져서 권력 투쟁 쪽으로 보는군요. 아니 권력 투쟁을 보기 어려워요. 티났어? 그렇군요. 그러면 이란의 대통령을 한번 보시면은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그 얘기 하잖아요. 일단 이제 이 정치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란 대통령이 이제 사망했고 예. 사망했으니까 지금 부통령이 제일 높은 제1 부통령이 쉽게 말하면 지금 임시 대통령이 됐어요. 예. 대통령에서 헌법에 따라서 50일 안에 선거를 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예. 그러면 이게 대통령 임기가 지금 현재 사망한 라이시 대통령이 내년 8월까지니까 그 임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예. 뽑아서 4년을 하는 거예요. 4년 하는 대통령을 뽑는데 50일 안에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인가가 대통령 등록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죠 지금. 급하네요. 예. 그리고 나서 바로 등록한 다음에 되는 게 아니고 헌법수호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헌법수호위원회에서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의 자격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안프로님, 이프로님, 박현도가 대통령 선거에 등록을 해요. 나 출마하겠다고. 예. 그럼 우리나라는 바로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바로 내 선거 자금만 있으면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딱 하면 우리나라 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오케이 등록 받았습니다. 기다리세요.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뭘 심사합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 출마할 자격이 있는 거 없는 거 심사를 해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대체? 그래서 그 단 한 번도 어떤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밝힌 적은 없어요. 예, 그게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이란의 모든 선거를 그래요. 모든 선거를. 일단 품행이 단정한지 뭐 이런 거 보는 겁니까? 뭐 예배를 잘했는지 뭐 다 보겠죠.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란에서는 이제 냉소적인 사람들은 뭘 보겠느냐? 정치적인 견해가 지금의 주류층의 입맛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야. 그러니까 너무 진보적이거나 너무 개혁적이거나 너무 예. 이슬람과 멀어진 사람이어서 사회를 변화를 시킬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 이슬람 체제에 아주 잘 맞는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이냐 이거를 심사를 해가지고 예.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프로님 탈락. 그렇지. 박현도 탈락. 그리고 안프로만 딱 들어가가지고 뭐 좀 아시네요 교수님도. 예. 아주 순응한 사람들은 이제 아주 딱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에 내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15일 동안 선거 운동을 해요. 예, 그리고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뽑는 겁니다. 그럼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될 일은 없겠네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 뭐 이란의 변화가 있느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어떤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라이시 대통령과 비슷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개혁파 사람들이 야 지금 준비해야 돼 등록해야 돼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게 자 제가 뭐를 드리냐면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지금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요 2021년 선거입니다. 제가 밑에 뭐라고 썼냐면 추풍 낙엽처럼 대선 출마가 좌절된 개혁파 후보 16명. 예. 이 사람들이 출마를 하겠다고 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니네들 안 돼 하고 못 나온 겁니다. 다쳤어요? 16명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야. 예. 어디 여성이 어디 여성이 그리고 어디 노가 어디 이슬람에 어디 대해서 이상한 소리는 어디 너 체제에 반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 떨어져 나갔어요. 심지어는 외무장관도 있습니다. 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간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이미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에서 냉소적인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이 그 전에 그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뭐 엘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두고 이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도 한 달이 지나도록 누가 이긴지 모르는데 우리는 선거하기 한 달 전에 안다. 누가 이긴지. 이건 뭐 조작이고 뭐고 없다. 이거는 뭐 너무 네. 명확해. 그러니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을 해요.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상황에서 개혁파들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제가 늘 말했었잖아요. 2013년, 2012년 국회의원 선거가 어마어마했다고. 예. 그 어마어마한 게, 그 가능한 게 국민들이라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이란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국민들이 이러한 시스템 자체에 이제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온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당선을 시켜봤는데 당선을 시켜가지고 미국 가고 잘해서 뭔가 제재도 풀고 될 줄 알고 루하니 대통령을 시켰고 그때 국회의원도 엄청나게 다 밀어줬는데 뭐 나가서 판판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미국하고 뭐 되지도 않고 다 막히잖아요. 트럼프 때 막히니까 이제 국민들이 손을 들어버렸어요. 야. 포기. 예, 포기에 매려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 2020년에 국회의원 선거 있었거든요. 예. 그때 투표율이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예, 그러더니 2021년에 대통령 선거에도 48.48%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2024년 국회의원 선거는 40%가 조금 넘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개혁적인 사람들이 안 나가요 투표장에. 그렇겠네. 아예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올 3월달에 끝난 선거가 불과 몇 달 전에 끝난 선거의 투표율이 40%밖에 안 돼요. 테헤란 선거구는 7%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사망한 라이시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파고 네. 무슨 데모하면 강경하게 진압하고 이런 스타일의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했으니까 네. 뭔가 개혁의 바람 뭐 아랍의 뭐 봄 그냥 전혀 그런 분위기 아니네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기에는 개혁파 후보들이 나와서 출마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나오면 분명히 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넌 안 되라고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시스템이 완전히 전부 다들 그냥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시 대통령이 됐을 때
투표율이 50% 이하예요. 역대 최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70%를 갖고 가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득표율은 70%인데 투표율은 40% 정도밖에 안 돼요. 50%가 안 됐어요. 야. 그럼 뭐 새로 대통령이 돼도 큰 뭔가 변화, 새로운 정부가 구성됐으니 새로운 이란이 될 거다. 그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보긴 어렵네.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 시간도 없고 아, 그리고 시간이 없는 데다가 지금 개혁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눈에 띄는 인물도 없어요. 인물도 없고. 인물도 없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투표 출마를 한다고 해도 등록이 안 될 거고. 예, 그렇게 되니까 시간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의 라이스 대통령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야. 그리고 국민들 그리고 젊은이들도 뭔가 희망이 있어서 투표장 나간 게 아니라 뭐 내가 안 해도 뭐 알아서 될 텐데 뭐 신경 안 쓰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안 나가요. 그렇게 따지면 권력투쟁 가설은 그렇게 뭐 그건 그럴듯하지가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했었잖아. 아닌 것 같은 권력 투쟁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엔 권력 투쟁할 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네. 보시면 지금 국회 구성을 볼게요. 제가 이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글자가 번역을 못해서 그러는데 예. 위에가 11대고 밑에가 12대예요. 예. 노란색이 보수파예요. 네. 지난 2020년 선거에서 보수파의 모습이고요. 2024년 이번에가 아래쪽에 노란색이 좀 줄어들었죠. 예. 좀 줄어들었어도 그러니까 4년 전에는 227석이었고요. 지금은 170석이에요. 저 290명 중에 숫자가 써 있는 겁니다. 예, 숫자 있습니다. 어. 예, 숫자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진보 개혁 중도 세력인데 진보 세력인데 2004년 전에는 38명이었고 지금은 이제 50명.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독립, 회색은 독립, 쉽게 말하면 무소속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보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이 너무 약해서 예, 이게 이제 선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 지형에서 개혁파 사람들이나 온건 중도파들이 힘을 내기는 어렵고 예. 대통령 선거도 결국에는 쉽지 않다. 네, 쉽지 않다 그러고 예. 역대 대통령 선거도 보면은 등록인들이 굉장히 많죠. 뭐 120명 되고 예를 들면 13대 대통령 선거 라이시 대통령이 된 2021년에 등록한 사람이 592명이 등록했어요. 나 출마하겠다고. 세상에. 와. 예, 그런데 이들이 다 심사에 떨어져서 7명만 선택이 된 겁니다. 세상에. 7명만. 야. 예, 그래서 등록한 사람들은 592명인데 7명이고요. 12대 선거에서는 1636명이 등록했어요. 와. 그런데 심사를 해가지고 6명만 대선에 나오긴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걸러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근데 네. 1000명씩 신청하면 걸러내야 되겠네요. 그러긴 하죠. 야, 저 어차피 안 되는데 1000명이나 그 신청하는 건 왜 그럴까요? 별난 사람은 다 신청하죠. 뭔가 개혁의 그 바람이 있는 건가 그래도. 그냥 온갖 사람들이 다 신청을 해요. 우리나라처럼 돈 받아야 되는 것 같아. 돈 받는 게 없는 거죠. 선거 예, 예. 이게 거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아. 그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되기가 어렵고요. 최고 지도자로서 거론이 많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호메이니 전 최고 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종교 지도자 회의 그 의회에 출마를 했어요. 예. 그런데 출마가 거부가 됐습니다. 너무 개혁적이라고? 그러겠죠. 예. 야, 호메이니의 손자인데. 손자인데도 불구하고. 예, 예. 와.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어. 그랬더니 너가 심사에 오지 않아서 어허. 심사하러 오라고 그랬는데 너가 안 와서 너 탈락이다. 그랬더니 나는 심사에 오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예? 그랬더니 우리는 문자로 보냈다.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우리는 보냈다. 너는 안 왔다. 끝. 세상에. 면접에 안 왔다. 면접에 안 예, 왔는데 면접 통지를 난 받은 적이 예. 없다. 그래서 이란에서 개혁 진보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헌법수호위원회예요. 헌법수호위원회는 어떻게 헌법수호위원회는요 이슬람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을 막는 위원회거든요. 예.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6명을 임명을 하고요. 최고 지도자가 임명한 사법부 수장이 6명을 골라서 국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국회가 오케이 하면 6명이 총 12명이 돼요. 예. 이슬람법에 능통한 사람과 이슬람법을 알면서 일반법에 능통한 사람 12명이 모여서 국회에서
통과한 법이 이슬람 정신에 맞냐 맞지 않느냐를 심판을 해요. 그러면 그 종교 최고 지도자의 의중에 따라 결정하겠네요. 그렇죠. 어. 예,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가 6명을 뽑는 거고 예. 최고 지도자가 임명한 사법부 수장이 6명을 뽑아서 예. 국회에 통과를 해서 12명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12명이 어마어마한 권력인 거죠. 어마어마한 권력이어서 12명이 이란의 모든 선거를 다 관리하고 모든 법을 다 확인을 해요. 매우 일당 독재에 가까운 형식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슬람 정신이 어긋나는 건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 예. 이란은 그래도 공화국이라고 부르는데 네, 공화국이니까 선거를 하죠. 그렇죠. 네. 그 형태로만 보면 민주주의인데 방금 말씀하신 종교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 또 민주주의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란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얘기했었을 때 이제 개혁파 대통령이었던 하타미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하죠. 세계에는 여러 가지 민주주의 형태가 있다 이거죠. 예. 근데 이란의 민주주의는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가 부족한 것을 우리는 보충하고 있다. 그건 우리의 영성이다. 종교다. 야. 그래서 영적인 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영적인 민주주의.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었을 때 민주주의 앞에 뭐가 붙은 것 치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못 봤어요. 한국적 민주주의도 있었죠. 예. 조선 민주주의도 있죠. 네. 그렇죠. 우리 한국적 민주주의 있었습니다. 예, 어렸을 예, 때 뭐 예. 한국적 민주주의 땅에 뿌리 박자는 표도 맨날 외우고 다녔어요. 우리 예, 초등학교 때, 예. 네. 국민학교 때였죠. 그러니까 뭐가 붙으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맞아. 우리한테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이란의 민주주의 이해하려면은 이란은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죠. 이슬람과 민주주의가 결합된 거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름 뭐 원리를 찾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란에서 가장 지금 민주주의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최고 지도자직 자체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직을 만들었었을 때 당시에 호메이니 지도자의 정말 그 후계자라고 얘기했던 몬타제리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이 몬타제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최고 지도자는 종교인이니까 세상 일에 간섭하지 않고 종교만 해라. 종교만. 네,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후광을 보여주면서 그 입헌 군주제의 그 군주처럼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게 보여주기만 하지 실질적인 정치를 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를 꿈꿨었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게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메이니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관련을 해버리니까 그러면서 이란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호메이니는 그래도 이제 혁명의 지도자니까 그 이해가 됐는데 예. 79년부터 89년까지 10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 긴 기간이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최고 지도자는 89년부터 지금까지거든요. 30년 넘었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이게 왕정하고 뭐가 다르냐. 예.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란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향후 이 최고 지도자가 이 최고 지도자직을 두고 임기를 둬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산 루하니라는 대통령도 개혁파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혁명한 게 왜 했는데 안 그러면 왕정하고 똑같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아마도 향후 이란에서 헌법 문제가 된다면 최고 지도자직을 임기제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죠. 30년이나 지금 사실상 네, 철권 통치인데. 그렇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 라이시 대통령에 대한 네. 이란 사람들의 평가는 어때요? 안 좋죠.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막, 왜냐면 막 슬퍼하는 이런 분위기예요? 아니면 그걸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투표율이 50% 이하가 됐을 때 된 대통령입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은 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아예 생각도 하기 싫다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라이시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 찐 팬들은 있어요. 찐 보수들은 예. 라이시 대통령이 굉장히 좋죠. 예, 그렇지만 라이시 대통령이 예를 들면은 대통령 되기 전에 출마했던 선거가 있거든요. 거기서 패배했거든요. 현직 대통령한테. 그때 표 차이가 1,500만 표 차이 납니다. 1,000만 표 이상 차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전 국민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된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게 이 대통령의 딜레마였고 그게 이란의 강경 보수파들의 정치적인 포지셔닝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란은 그렇다 치고 지금 이란이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 이란이 계속 변수가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란 대통령이 이렇게 유고를
당한 상황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도 조금 상관 있지 않을까요? 아니 맘 먹고 질문했는데 어떻게 솔직히 얘기한다. 아니 사장님이 예. 사장님이 별로 권한이 없다니까요. 사장이 셋이에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종교 지도자가 이곳이면 정말 큰 그거 문제가 변화인데. 있죠. 예. 왜냐면 사장이 그 회사의 군대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이란의 군 통수권은 최고 지도자한테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절대적입니까? 이게 그래도 대통령은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대통령이요. 이번에 예를 들면 이스라엘 공격한 것도 네. 이 라이시 대통령이 뭔가 강경파여서 영향을 미친 거다. 그 아닙니까? 아 무슨 소리 하세요? 그러면 아제르바이잔에 무슨 그 이란과의 무슨 협력 관계를 하러 날라갔으면 그럼 아제르바이잔에서도 넘버 2나 넘버 3가 나와서 이 사람이랑 대화합니까? 넘버 원이 나오죠. 거기는 넘버 1이 나오는데 네. 이란은 넘버 1의 그 바지 사장이 가요? 괜찮아요?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대외적인 일을 넘버원인데. 다 하는 거니까. 아, 근데 그렇게 실권이 없습니까? 대통령인데도. 그래도 대통령인데. 한 가지 얘기 드릴까요? 예. 이분은 제가 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 예.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지금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입니다. 혁명수비대 출신이고요. 예. 혁명수비대 장군한테 뺨 맞았어요. 혁명수비대 사령관한테 대통령이 뺨을 맞았다고요? 네, 뺨을 맞았어요. 왜요? 혁명수비대 통제권이 없잖아요. 혁명수비대라는 게 좀 있어요. 저는 혁명수호대로 바꾸고 싶은데 혁명을 수호하는 부대거든요. 네. 대통령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세상에 대통령이 뺨을 맞았다고요? 뺨 맞았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대통령이 다른 장관들을 임명할 수 있는데 정보부 장관은 임명 못합니다. 예? 정보부 장관은 최고 지도자 낙점을 해줘야 돼요. 와. 그래서 이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한테 눈밖에 난 게 그것 때문에 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정보부 장관으로 심으려고 그러는데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명하면서 출근을 안 해요. 예, 근데 출근 안 해봤자 뭐 바꿀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도 대통령이 그러니까 혁명수비대는 최고 종교 지도자가를 지키는 군대인데 그거 말고도 일반 군대도 있잖아요. 네. 그건 대통령이 관할하는 아니, 군, 혁명수비대, 정규군 말할 것 없이 다 최고 지도자입니다. 야. 대통령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대통령은 군 통수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행정부 수반이라니까요. 행정부 수반. 행정부 예, 우리 대통령 생각하시면 안 돼요. 행정부 수반. 행안부 장관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아, 그 너무하죠, 그거는. 총리와 그럼 행안부 장관 사이에. 예. 그래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중요한 이유는 예. 민심을 안고 대통령이 되잖아요. 투표를 통하니까. 예. 그런데 투표율이 높으면은 함부로 못하죠. 예를 들면은 지금 대통령은 별 힘 더 없다던 게 예. 지금 대통령과 최고 지도자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애초부터도. 애초부터가 제자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 최고 지도자의 속을 제일 잘 알고 최고 지도자도 가장 아꼈던 제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로 그 힘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최고 지도자에게 할 수 있는 건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 별로 그렇게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하고 색깔이 다른 개혁파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이거 봐요. 그러면 지난번에 바로 이선의 대통령이었던 로하니 대통령, 예. 그분은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러 가지 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한테 쉽게 하기가 어려운 게 그래도 국민들의 힘을 안고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거칠하죠. 그런데도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최고 지도자 여기 그 8년을 대통령을 했던 로하니 대통령이 2024년에 이번에 이 종교의회 88명을 뽑는 선거였거든요. 거기에 출마를 했어요. 예. 네, 등록이 안 됐습니다. 와. 헌법소원에서 당신 자격 없어. 대통령 출신인데도. 네, 자격 없어. 와. 예. 그래서 할 말 다 한 거죠. 그렇게 헌법수호위원회가 강하기 때문에 예. 헌법수호위원회와 이란의 실질적인 이러한 권한을 최고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 가장 권한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 쪽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은 헌법수위원회와 그다음에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변화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언론에서 뭐 이란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뭐 서방에서도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이란이 예. 뭐가 바뀔 것이냐 뭐 바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뀔 거 하나도 없어요. 회장님이 그대로 회장님이 그대로 계시니까 이게 만약에 회장님의 문제가 생겼으면 네. 이게 이제 그룹 전체가 흔들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난리가 날 텐데 대통령 문제 생긴 거 사장 바꾸면 되지 뭐. 아니, 그래도 교수님 네. 그 하이브 사태를 봐도 네. 그 방시혁이 그대로 있지만 민신 나가면 뉴진스가 계속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런 고민은 하지 않습니까? 물론 회장님은 그대로 있지만 아이, 뭐 그런 정도는 있지 완전히 않을까? 다르죠.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란은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뭐 아무런 권력도 없는 대통령을 우리가 뭐하러? 그 정도로. 아무런 권력도 없는 대통령을 우리가 뭐하러 애써서 힘들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좀 업데이트된 게 없습니까? 하마스 이스라엘도 지금 뭐 가장 된 거는 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총리 네탄야후 총리에게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적성 국가로 가게 되면 체포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도 지금 오늘 거기 그 찬성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네탄야후 총리가 프랑스 가면 체포될 가능성이 있죠. 전범으로 보는. 예. 그러니까 이 인류 범죄 전쟁 범죄로 보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죽여가지고 예, 너무 아이들을 많이 죽었어요. 예. 그래서 이란은 거기에 대해서 이란 대통령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없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이란의 초점은 이게 과연 사고의 원인이 무언가에 따라서 향방이 바뀔 뿐이죠. 대통령의 사망 자체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들거나 스탠스를 바꾸거나 네, 뭐 그러지는 그런 건 않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다소 조심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이 빈 약간의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대통령 새로 뽑아야 되고 선거도 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뭔가 강대강으로 있다가 그래도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조금 조심한 일종의 여긴 상가인데 네. 막 이렇게 세게 하기는 좀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고민은 안 할까요? 아니요. 항상 한 나라를 흔들 때 제일 좋은 거는 선거철이 제일 좋죠. 선거나 이럴 오히려, 때. 예, 오히려. 그럴 때 여러 가지 작전을 많이 하죠. 이란 선거 때 되면 반정부 활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이란은 흔들어오려는 작전을 많이 하죠. 이란 해외에 있는 반정부 단체도 그렇고요. 예. 예,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서 예, 6월 28일까지 모든 걸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란은 뭐 시스템대로 돌아갈 겁니다. 그럼 국제유가가 요즘 이 대통령 사망 이후 막 오르고 이랬는데 네. 큰 문제 없을 뭘 겁니다. 잘 모르고 네, 큰 문제.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래서 그런 거죠. 예. 깜짝 놀래서 그러지.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놀랄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사고의 원인이 뭐냐? 그거에 따라서 예, 그게 달라질 것 같아요. 혹시 거기에 뭔가 네. 음모론에 관련된 네, 뭔가가 뭔가 나오면 있다면 그럼 일이 복잡해지는 거고. 일이 복잡해지는 거죠. 아. 예. 그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도요. 지금 네. 보시면 제가 몇 분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최고 지도자감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아라피라고 아야톨라 아라피인데요. 이분은 뭐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지금 여기가 지금 저 최고 지도자의 아들 머지타바입니다. 예, 머지타바 69년생이에요. 굉장히 젊죠. 그러네요. 예, 굉장히 젊고 19년이 젊어요. 굉장히 젊은 거예요? 저보다는 어리니까요. 저보다 어리면 무조건 젊습니다. 이 성균관 박사 얼마나 파릇파릇합니까? 성균관 박사가 군대 있었으면 제 얼굴도 못 봐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전 대통령 이 대통령이 또 나오려고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 전 대통령인데 8년을 대통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1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잘렸어요. 출마인데 등록이 안 됐습니다. 여기도 약간 개혁적인 성향인가? 아니요, 강경 보수죠. 강령 보수인데. 강경 보수인데 라이스 대통령 라인과는 좀 안 맞는 거죠. 줄을 네. 잘못 썼구나.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로 8년 동안 이 지금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다음에 8년을 했던 하산 루하니 대통령. 이제 뭐 그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트럼프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예. 그래서
인기가 별로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사실 하산 루하니 대통령이 이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했다고 보는 사람인데 네. 제 이란 친구들은 다 싫어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예. 근데 이분은 뭐 저 별명이 햄토리였어요. 햄토리 같이 아주 귀엽게 생겼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안타까운 제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대통령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젊어 보이는데요? 여기는 이제 하산 호메이니 최고 지도자의 손자. 그런데 굉장히 개혁적이고 뭐 이런 이 하산 호메이니가 이란에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이란이 상당히 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예, 인품도 그렇고요. 예, 근데 나오기 힘들 거고 여기가 이제 대통령감으로 요즘 좀 나오는 얘기가 이 라리잔인데요. 학자 같은 느낌이죠. 예, 라리잔이. 어. 예, 알리 라리잔인데 국회의장도 했고요. 우리하고도 꽤 알려진 인물인데 보수파에 있다가 지난 선거부터는 약간 색깔이 좀 그 온건으로 가가지고 보수파한테 약간 따돌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쩌면 지금 국면 전환용으로 국내 정치를 그 민심을 다독인 상태에서는 알리 라리자니도 대통령으로 쓰면은 괜찮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 어쩌면 이 사람도 낙점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이 지금 현재 국회의장입니다. 예. 혁명수비대 출신이고요, 장군 출신이고 갈리바프. 이분이 대통령 선거를 계속 출마를 했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행정 능력은 뛰어나니까 테헤란 시장도 했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지금 있는 인물에서 나온다면 갈리바프와 이 알리 라리자니가 선택에 대할 가능성이 있겠다. 네, 그 알리 라리자니를 선택한다면은 조금 더 부드러운 걸 선택한 거죠. 완전히 개혁적인 건 부담스럽지만 예. 사람들 민심을 좀 따독여야 되니까 따독인다면 알리 라리자니 정도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쩌면 잘릴리 핵 협상 대표도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굉장히 강경 보수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로도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누가 될지는 몰라요. 지금 저기 나오지 않은 사람 중에서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누가 되든 바지 사장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예를 들면 알리 라리자니 정도만 되면 예. 이란이 좀 부드럽죠. 아까 전에 그 안경 쓰신 다 안경 쓰긴 했구나. 당연히 했지만 아까 그 약간 부드럽게 생긴 예. 학자처럼 생겼다 예, 그러면 예. 그분이 되면은 조금 이란의 분위기는 좋아질 수 있고 그러니까 분위기를 뭘로 아느냐? 그러니까 이란의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 여성들의 복장을 모으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복장이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인다 그러면 대통령이 좀 부드러운 거예요. 조금 풀어주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단속 안 하는 겁니다. 단속하는 데하고 대통령하고 싸워요. 예.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단속하는 데가 대통령 말을 안 듣거든요. 예. 왜냐면 최고 지도자 쪽이니까. 말을 잘 안 아우, 들어. 그게 나라가 정말 말 진짜. 민주주의를 하려고 네. 하고. 와. 그래서 회장님 마음이구나. 그래서 만약에 지금 좀 마음을 좀 달래준다. 왜냐면 지금 그 세상을 떠난 라이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복장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강경했거든요. 예. 근데 국민들이 그래서 더 싫어했고. 그래서 조금 분위기를 좀 더 좀 유연하게 가려면 예. 대통령을 알리 라니자니 정도로 가도 나쁘지는 않죠. 좀 더 부드럽고 틈이 생기죠.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 근데 지금 완전히 일하는 보수파의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대외 정책에서도 권한은 없는 거죠. 대외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은 최고 지도자의 의중에 따라서 다 바지 사장들이 하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이 최고 지도자가 또 혼자 결정하는 거 아니고요. 최고 지도자 서클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종의 원로원 회의처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 여러 고문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사람들은 사실 표면화는 누군지도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의견을 다 듣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대통령의 역할은 그런 역할은 있는데 라이스 대통령 은 그런 역할 전혀 안 한 거죠. 왜냐하면 같은 색깔이니까.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언론에서는 무슨 뭐 내정 뭐 분쟁, 권력 투쟁 뭐가 바뀔 거다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던데. 클릭수 올리려고. 아니 그 지금
지금 예. 지금 그거 할 국면이 아니에요. 이란이 지금 그 안에 투쟁할 때가 아니에요. 예. 그 투쟁은 언제 생길 거냐면 네. 아마도 이 최고 지도자의 신변에 문제가 조금 있다, 뭐 아프다, 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겠죠. 그러면 뭔가 좀 변화가 있는 예, 거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물려주는 시기도 지금은 아니고. 아니 물려줄 수 있지가 않아요. 지금 그렇게 쉽게만. 예, 왜냐면 이란 국민들이 지금 눈을 부리켜고 보고 있거든요. 뭘요? 모주타바의 이 아들의 문제를. 아. 그래서 아들의 문제를 뭘로 보냐면 아들이 지금 모주타바의 자녀들이 지금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거에 다 파헤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민심을 폭발적으로 뭉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예. 다만 이란에서는 혁명 수비대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예. 예,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란 정치를 혁명 수비대가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란은 큰 변화가 없는 거. 변화가 있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어떤 변화를? 그러니까 이란도 뭐 좀 바뀌어야. 그러니까. 그냥 박정권 18년 뭐 이런 거 보는 느낌이에요. 저희가 보기엔. 그러니까 저 나라도 그래도 민주주의가 되고 뭐 정부도 바뀌고 왼쪽으로 오른쪽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뭐 좀 희망도 생기고 활기도 있고 말도 통하지. 근데 그게 할만했을 때 트럼프가 완전히 밟아놓은 거죠. 예, 그래서 트럼프가 제재를 복원했었을 때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이란에 이제 그 희망의 싹이 보이는데 그걸 완전히 밟아버린다. 근데 결국엔 그게 됐어요. 예, 어렵죠. 암울하니까 이제 뭐 민주화 투쟁이고 뭐고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외무장관도 자리프 외무장관이 참 세계와 소통도 잘했고 예, 그랬는데 궁극적으로 막히는 거는 결국에는 그 외교장관의 한계, 대통령의 한계가 있었던 거죠. 미국과 안 되니까 결국에는 뭐 트럼프가 밟아버리니까 끝나는 거고요. 우리도 11억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까지 계속이야? 그럼 지금까지? 그리고 나서도 군부였는데도 참 그냥 우리나라 민주주의 된 거 보면 야 이거 되게 기념비적인 드라마틱하다 겁니다, 정말. 진짜. 근데 저는요 이란이 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예. 이란 국민들의 그 폭발력도 무시 못합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012년 선거를 항상 기억해요. 저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기억하는데 30+16이요. 국회 테헤란 선거구에 30명의 국회의원, 예. 16명의 종교의회 의원들을 전부 다 우리가 원하는 개혁적이고 온건한 사람으로 뽑자고 젊은 애들이 그 구호를 갖고 나왔었을 때 제가 웃었다니까요.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근데 결론은 30+15가 됐어요. 그게 2012년입니다. 뭔가 부글부글 하는 건 있다. 예. 그리고 2013년에 새로운 희망의 대통령 루하니를 뽑았고요. 그리고 2015년에 핵 협상이 타결이 돼서 제재가 풀리는 그러한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뭔가 희망으로 가는 상황인데 오바마가 더 엑셀레터를 밟지를 못하면서 삐걱거리더니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다시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황금 시기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그때가 제일 아까운 때입니다. 이란이 정말 역동적으로 바뀔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다들 이제 그 했던 사람들이 너무 희망에 있다가 안 되니까 다 내려놔 버리고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투표해서 뭐 하냐. 예. 내가 투표해서 뭐 하냐. 그냥 해외로 나가버리거나. 예. 그래서 이란이 가장 그 두뇌 유출이 심한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요. 예. 굉장히 잘하는 수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외국으로 나가요. 아하. 그러니까 이란에서 앞날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15년에 환율이 1달러에 37,000 리알이었는데 그 제재 풀리기 직전에요. 지금 1달러가 얼마인 줄 아세요? 몰라요. 얼마? 60만 리알이에요. 20배 뛴 거예요 환율이 거의? 예? 15배. 예.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희망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학 교수들도 월급은 3분의 1, 뭐 반토막 이상 털어져 버렸고 외국은 나갈 수도 없고. 예. 예,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이란과 제재를 풀고 제재를 풀면서 이란을 달래면서 핵 문제도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강대강으로 가면은 절대 핵 문제 전 못 푼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기회를 한번 놓쳤다. 네, 아까워요. 굉장히 아깝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이란이 민주화가 되면 핵무기는 스스로 포기할 거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그걸 봤어요. 오바마가 2012년, 13년 선거에서 그걸 보고 이란은 20년만 이렇게 가면은 이란은
전혀 다른 거다?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는 그건 잘 봤다고 봤어요. 근데 그걸 끝내버리니까 그 다음에 대안은 뭐냐 이거죠. 이란의 핵 능력은 더 올라갔는데요. 60% 지금 사실 80%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90까지도 갑니다. 그 선거를 보고 뭔가 개혁의 씨앗이 있다고 판단한 건데. 그럼요. 그 젊은이들의 그 역동적인 모습에서. 예. 그때는 선거 후보를 추천을 즉 심사를 안 했나 봐요. 심사를 했죠. 네. 근데 다 자를 수는 없잖아요. 아, 좀 남겨뒀어요. 예, 설마. 다 자를 수는 남겼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중에서 살짝 조금이라도 더 개혁적인 사람이 됐다. 네,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되니까 사실은 선거 관련해서도 놀랬겠죠. 그러니까 2021년 선거에서는 추풍 낙엽처럼 그런 사람 16명을 다 그냥 못 나오게 한 거죠. 아예 처음부터. 예, 아예 싹을 잘라버린 근데 거죠. 그런 분들이 갔어도 어차피 종교 지도자 따로 있고 다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건 어차피 많지는 못했- 않았을 아니 것 근데 같아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밀잖아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국민들 눈치 볼 수밖에 근데 없어요. 그럼 그 다음 선거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릴 때 국민들은 그러라고 했어요. 아니요, 그 두 번 선거는 괜찮았죠. 그러더니 모든 터닝 포인트는 트럼프 때부터입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한 다음부터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졌어요. 의지가 꺾여 버렸다는 의지가 거예요. 바뀌어버렸어요. 예. 다시 경제 제재가 시작되니까. 예, 경제 대제가 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근데 또 이제 그 화가 어디로 가냐면 트럼프 때도 가지만 자기가 뽑았던 희망의 대통령한테 가는 거예요. 루하니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루하니 잘못 없다. 그래서 제가 젊은 친구들 얘기하면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자기 루하니 싫대요. 왜 루하니 싫냐? 루하니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루하니 싫대요. 하는 게 없다고. 실패의 아이콘이 돼버렸다. 실패 아이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미국이랑 친한 척하더니 네가 얻은 게 뭐가 있냐? 어딘 게 뭐가 이런 거네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더 힘들게 됐냐? 얘기만 많이 해놓고 약속을 지킨 거 하나도 없고. 예. 그래서 이란은 젊은이들이 우리처럼 그러니까 세계에서요. 제가 봤을 땐 세계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민족이 한국과 이란이거든요. 그래요? 그 불만이 많으면 발전하는 겁니다. 예. 좋은 거예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란도 불만이 많아요? 불만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하고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비슷한 일을 해? 불만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예, 그렇게 저는 거기서 발전의 씨앗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악플들이 많겠군요, 이란도. 이란은 유튜브에 그냥 무덤이구나. 그래서 발전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희망이 있으면 일어날 텐데 그래서 제가 참 아쉽습니다. 그 훌륭한 나라가. 네. 이란. 알겠습니다. 야, 이란 뭔가 조금 변화가 있나 했더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네요. 또 계기로 또 이런저런 이란에 대해서 좀 알게 됐네요. 예, 야, 제가 그렇지. 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기사를 쓸 때 박근혜 씨한테 시심하고 쓰고 그래야지 좀. 기사 제목들은 중동 정세 큰 변화 오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읽어 보면 별 변화 없는. 알겠습니다. 네. 아유 시간 내주셔서 감사. 오늘 되게 바쁘셨을 텐데. 아, 감사합니다. 급하게 저야 또 모셨는데. 언더스탠딩이 최고죠. 네. 예, 저희도 박견성 교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정말 시간 안 될 때나 그냥 성일관 교수님 모시고 그러죠. 아유,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경준 선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